1941년 6월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함으로써 전 유럽이 2차 대전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국경지대와 가까웠던 벨로루시 사람들은 피신할 시간도 없이 독일군과 지역 경찰들에게 무차별적인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숲으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저항하고 서로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숲속에서의 유대인의 삶을 그린 실화 이야기 영화 디파이언스 시작합니다. 독일군들의 눈을 피해 숲속으로 피신해온 4명의 비엘스키 형제. 부모까지 잃은 비엘스키 형제도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어디선가의 인기척에 그곳으로 향하는 넷째인 막내. 이 숲속에는 비엘스키 형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The child isn't hurt. Please, lay her down here. 비록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둘째 동생 주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맏형 투비아는 그들을 보살피기로 마음 먹습니다. And the pistol. And the pistol. 투비아가 식량을 구하고 올 때마다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 갔고 I know. 울창하고 거친 숲은 어느덧 마을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도착한 피난민들에게 다른 마을 소식을 듣게 되는데 Now there are 50. Me and him, we hid in a wall. You know a woman, Sonia Bielski. We knew her. There was a child. 미처 피신하지 못한 아내와 아이의 죽음을 들은 둘째 주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분노가 되어버리고 그 분노가 쌓여 독일군의 복수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주스를 따르는 건장한 남성들과 유대인 유격대를 결성합니다. 이제 수십 명도 아닌 수백 명을 책임져야 하는 투비아는 동생의 독단적인 행동에 막아서 보지만 소용이 없었고 곧 식량도 떨어져가는 마당에 유격대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었습니다. 밤마다 비엘스키 형제가 이끄는 유격대는 나치에 협조한 배신자들을 하나둘씩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일군까지 급습하는 과감함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복수에만 급급한 나머지 며칠째 식량은 구하지도 못했고 환자들만 늘어만 갑니다. 계속된 굶주림에 피난민들은 이곳 생활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No, here we have hope, do we? We have no food! In every stage we all have to participate, but we don't work against each other! 더 이상 생명을 앗아가는 복수는 무의미하고 진정으로 살아남는 것이 그것이 곧 복수이고 한 명 한 명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투비아는 피난민들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스스로 다짐합니다. And if we should die, trying to live, then at least we die like human beings. 얼마 후 동료로부터 아내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The new ones just arrived. They're from Novogrudok. Your wife. They say she was killed last week. 투비아는 동생과 다르게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 그룹의 리더로서 강인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건지 남에겐 한없이 베풀기만 한 그는 자신한테는 냉정하기만 합니다. 한편 숲속을 정찰하고 있는 막내 아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지역 경찰과 독일군이 피신처 근처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 무기와 식량만 챙기고 대피합니다. Only! Weapons and ammunition only! Lava! Benzil! Stay here with us! Assault! Keep them moving! Don't stop! 하지만 수많은 피난민들, 노약자와 어린이가 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피신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비엘스키 형제와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은 유리한 높은 지대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총격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벨로루스 경찰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Нас здесь сотни! Это нас тут сотни! Кто из нас дурак? You're from Belarus, you pig! Why do you work for the Germans against your own people? We talk soon. How will you find your way home then? 그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던 경찰들은 기싸움에 밀려 결국 후퇴하게 됩니다. 또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비엘스키 형제와 피난민들은 저 멀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참을 이동한 후에야 다시 처음부터 집을 짓고 점점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오는 피난민들이 많았고 마을에서는 이미 비엘스키 형제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I'm Tovia. None of us knew if you really existed. The ghetto is being liquidated. 투비아는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유대인들을 구출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동생 주스는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반기를 듭니다. 이제는 유대인을 받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발적으로 구출하겠다는 형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충돌하는 두 사람. 유태주의였던 투비아는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아직 누군가를 잃지 않아도 되는 피난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더 많은 유대인을 구출하는 것밖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스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도망자 신세로 죽느니 싸우다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스를 따르는 인원들을 데리고 투비아와 갈라섭니다. 한편 투비아와 셋째 동생 아사로는 게토 안에 몰래 잠입합니다. Makes no sense. Can you tell me with absolute certainty that we won't just as likely die out there with you in the woods with winter coming on? 곧 겨울도 오고 숲속에서 생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토한 유대인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도 있었기에 그중 일부는 투비아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I'm going.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한 투비아. 숲속은 피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비록 자는 곳이 누추하고 먹을 것은 초라하지만 억압받는 삶보다는 자유의 삶을 택한 이들. 각자의 역할을 분할받고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 쏘는 법까지 가르치며 점점 체계적인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불시에 죽을지 모르는 전쟁통 속에서도 셋째 아사로는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 함께 행복을 만끽합니다. Created all things for his glory. 하지만 소련군 유격대에 합류한 주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복수심에 찬 그는 선봉에 서며 독일군을 사살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고 식량 조달이 힘들어지자 피난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Cover them up. 한참을 고민 끝에 자신의 말까지 희생시켜 잠시나마 배고픔을 달래보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는데 병들어가는 사람들, 전염병까지 퍼져 치료할 약이 없다는 것. 게다가 자신마저 전염병에 걸리고 맙니다. 마지못해 동생 주스가 머물러 있는 소련 유격대 본거지로 찾아가 보지만 돌아온 답변은 Медикаменты только для бойцов. Придется рискнуть. 지켜만 볼 수 없었던 동생 주스는 위험한 도박이지만 경찰서를 습격하여 약을 구하기로 합니다. Stay in the truck. Make sure it's in gear when we get back. No, I'm coming with you. I can deal with this tonight, Tovia. 그렇게 주스는 동료와 함께 은밀하게 잠입합니다. 잠시 뒤 혼자 돌아오는 주스. What about the others? Drive the fucking truck! 총상을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머지 동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으로 항생제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병들어 지쳐가던 수많은 피난민들은 죽음과의 싸움에서 극복할 수 있었고 투비아도
점차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숲속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한 마을처럼 바뀌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한정된 공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유대인들. 그런데 어느 날 순찰을 나간 아론, 심상치 않은 독일군의 움직임을 포착하게 되고 숲속을 정찰하고 있던 독일군 한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서 중요한 문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틀 뒤 1개 사단 병력이 숲을 공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Don't they have a war to fight? Assault begins in 2 days. Passover. How fitting. 포로로 잡혀온 독일군의 운명은 He says he has a wife and 2 small children. So did I! If you let him go, he will lead them back here. We want justice! 지금까지 결단력 있게 피난민들을 잘 이끌어왔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가득한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의 집으로 찾아가 처단한 투비아도 그들과 심정이 같았기에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다음날 독일군 공격을 하루 앞두고 아직 어떠한 결정도 못한 투비아. 벌써부터 하늘에선 정찰기 출현으로 섣불리 움직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싶어 민족 대이동을 준비합니다. We leave now. Spread the word. This is it. We are going. Children, up, up. Let's go. We are leaving back to Yerushalayim. What now? Take this. I want every child accounted for. But how will they keep up? We carry them if we have to. Take only weapons! Come on, come. 그런데 Take cover! Row! Get it! Row! 정찰기는 폭격기가 되어 숲속을 초토화시키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폭격이 멈추고 독일군이 오기 전에 서둘러 피난민들을 피신시켜야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독일군 발목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독일군과 대치하게 되는데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대원들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투비아와 피난민들은 걷고 또 걷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마주한 것은 광활한 늪지대. Oh my god. Tuvia, do we stay or go? We have to wait for the others. We can't leave them. 쉽게 결정 못하는 투비아. 풀썩 땅에 주저앉아 버리고 시간은 흘러만 갑니다. Tuvia! Tuvia! 그때 무사히 살아 돌아온 셋째 동생 아사엘. They're coming! Why aren't we moving? Huh? We must keep going! It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What we all have done is impossible!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궈낸 모든 것들이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늪다이 앞에서 망설이는 피난민들과 투비아에게 화만 날 뿐입니다. 아사엘이 앞장서서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 고군분투합니다. 그런 동생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투비아도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밧줄과 벨트를 이용해 서로 하나가 되어 이 험난한 늪에 들어갑니다. 길고 길었던 늪지대도 어느덧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서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치 경로를 예상이라도 한 듯 그들의 앞길을 막는 독일군들. 꼼짝없이 고립되어 전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투비아는 아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두지휘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탱크를 앞세운 화력 때문에 정면 승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투비아는 측면을 치기 위해 동료와 둘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어렵게 기관총 한 정을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탱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점점 희망의 불씨가 꺼져갈 때쯤 동생 주스가 지원을 왔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독일군들을 경멸시킵니다. 비엘스키 형제와 대원들은 또다시 수많은 피난민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Are you going back? No. Perhaps you... 비엘스키 형제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을 상대한 유대인 저항 세력 중 하나인 비엘스키 유격대의 탄생과 활약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특히나 유대인 학살이 심했던 동유럽에서의 저항이 가장 격렬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소련을 구성하고 있는 리투아니아, 벨로루시가 대표적이며 연합국이 승리하는데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엘스키 유격대는 유대인 구출과 그들을 보호하는데 집중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비엘스키 형제는 부모를 잃은 후 인근 숲으로 피신하여 자신들과 자신들의 친지들만 보호하기 위해 친구를 포함해 약 30명으로 구성한 게 유격대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숲속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군들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었고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투비아는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농민 출신이었던 비엘스키 형제는 이곳 지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들에게 쉽게 발각되지도 않았으며 잦은 정찰로 독일군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군의 복무 경험이 있는 투비아의 대응이기도 했기에 유격대의 리더로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투비아는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 개토항까지 들어가 처형 직전의 유대인을 100명 넘게 구하고 인원이 점점 많아지자 은신처를 늪지대로 옮겨 독일군들이 오기 힘든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들에겐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해방 직전의 생존자는 1200명이나 달했고 약 70% 인원은 여자와 노인 그리고 아이들이었습니다. 비엘스키 형제가 없었더라면 이들은 처형될 운명이었습니다. 종전까지 죽은 사람은 약 50명 채 안 되는데 이 수치는 비엘스키 형제가 그만큼 신중했고 자신들 복수보다는 생존자들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화에서 투비아가 했던 말처럼 말이죠. 비엘스키 형제들 관련 서적을 토대로 영화의 기초가 되었으며 어두운 면에 비극적인 결말을 달리는 다른 홀로코스트 관련 영화와 달리 서로 위기투합하여 끝까지 살아남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들만의 투쟁이 진정한 승리자로 피어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동조하는 사람.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저라면,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영화, 나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영화 디파이언스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세븐나이트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